祝上法妇女节过来的。见到你们真高兴。是呀，哎呀，这上这儿来呢。 중국말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곳. 여기는 서울 속의 작은 중국이라 불리는 서울 대림동입니다. 이곳 중국 동포타운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동포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중국 동포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 전기룬 씨입니다. 첫째는 제대로 대접받아야 되고 또 우리 동포들 입장에서는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나부터 변해야 된다. 또 중국 동포들이 변하게 하고 싶어요. 정말 제대로 된 걸 고든 길로 한번 가보자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런 허위적인 걸로는 좀 하기 싫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만큼 힘들 수도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것을 꺼렸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정말 동포들이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고 또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같이 하고 싶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연중 기획 이제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3부 중국 동포타운 1번지 전길운. 서울 안에 작은 중국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아닙니다. 중국 동포들이 모여 사는 중국 동포타운이죠.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원만 만여 명. 하지만 그곳은 약 2만여 명의 중국 동포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엔 6만 명에서 7만여 명의 중국 동포들이 모인다고 하니 중국 동포타운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서울 안의 작은 중국 동포타운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대리 구로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중국 동포타운으로 가려면 2호선이나 7호선 대림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대림역에서 내렸다면 8번 출구나 11번, 12번 출구로 나오세요. 오늘은 12번 출구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일요일마다 대림역 12번 출구, 8번 출구는 중국 동포들이 만남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면 대림동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또 서로 붐비면서 한 주 동안에 고생했던 달래기도 하고 자기 피로도 풀고 열심히 식사도 만나게 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연변 냉면집에선 오늘 회갑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12번 출구 쪽으로 빠져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인파들 속에 묻혀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 중국 동포들이죠. 대림역 12번 출구로 나오면 곧바로 대림동 중앙시장으로 연결됩니다. 중국 동포들이 모여 살면서 이 길은 중국 동포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골목 입구에 들어서면 양고기 특유의 향과 익숙하지 않은 향신료 냄새가 코를 자극할 겁니다. 이곳 간판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 대림동은 전국에서 중국 동포들이 제일 많은 거리입니다. 중국 식당 서울 양꼬치라고 있습니다. 와, 여긴 진짜 중국이다. 간판 이건 뭐예요, 이거? 간판마다 모두 중국 글이 쓰여 있고 여기에 사우나. 연변 웨딩, 연변 냉면. 여기 연변 냉면은 원래 장안동에 있었던 것인데 대림동에 오면 간판은 대부분 중국어로 적혀 있습니다. 한국어는 그 밑에 아주 작게 표시되어 있거나 전혀 없는 곳도 많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도 낯선 단어들입니다. 장백산이니 연변장국, 이런 단어는 한국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단어들은 아니죠. 길거리 음식들, 꽈배기처럼 생긴 유타오, 찻잎, 오향, 간장 등을 넣어 삶은 달걀 차짓단,
길거리 음식들마저 생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곳 중국 동포타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어보면 진짜 여기 오니까 진짜 아유 좀 大林洞能听明白。 就是这大林洞，大林洞的中央市场， 어느 나라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중국어입니다.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곳. 이쯤 되면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중국 동포타운에서 당황하는 것은 낯선 문자, 색다른 음식들, 이국적인 풍경 외에 또 있습니다. 길바닥에 함부로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며 휴지, 가래침,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당혹스러워할 겁니다. 이렇게 중국 동포타운이 더럽혀지는 것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이 누구 못지않게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 지금은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지만 그 역시 한평생 중국 동포로 살아왔던 대림동 주민 전기룬 씨입니다. 자기 지위를 자기절로 잘 찾으셔야. 오늘 이 시간에 못 찾으면 1년 동안 못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고 동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한국에서 동포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정기론 씨는 중국 동포타운에서 생활합니다. 일터도 이곳에 있습니다. 정기론 씨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한민족 신문을 발행하는 일입니다. 한 달에 2번 격주로 발행되는 한민족 신문. 지금 편집 회의가 한창입니다. 우리 다음 신문을 위해서 우리 편집 방향도 좀 제시하고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토론해 봅시다. 취업 관련해서도 약간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없네요. 정보, 취업 정보 같은 거요. 교포들이 와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보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는 좀 취업 정보에 대한 내용을 많이 싣는 걸로 하고, 또 손님 방면에도 지금 계속 전화하고 계시는데요. 문의하고요. 손님 방면에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에는 또 혼인 쪽이라 좋아. 한민족 신문은 격주로 발간하고 있고 매회 2만 부를 발간합니다.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하고 있죠. 정기론 씨는 신문을 발행하는 것 외에 여행사도 같이 운영 중인데 중국 동포타운에서 여행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사하고는 업무가 조금 다릅니다. 일요일인데도 사무실을 찾아온 한 남자. 네, 어떤 일 때문에요? 상담 좀 하려고 합니다. 상담? 여기 앉으세요. 영주권 신청하는데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좀 알아보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얼마 계셨어요? 지금 나는 국적 신청 상태야. 이 남자분 지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행사라고 하면 티켓을 발급해주는 일을 하지만 중국 동포타운의 여행사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인들의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죠. 정기론 씨 역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비자를 발행해주거나 국적, 영주권, 귀화 신청과 초청 같은 갖가지 행정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기론 씨가 신문사 외에 여행사 업무를 같이 하는 이유는 운영비 때문입니다. 지금 신문만 해서는 운영비를 감당하기도 힘들고 해서 제가 여행사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사를 제가 하는 건 하나는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것보다도 제가 여행사를 하게 된 계기도 처음에 신문을 하면서 기사도 쓰고 또 출입국 사무소나 법무부 쪽에 다니면서 동포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기사로 다루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거 남보다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고 또 찾아온 사람들 많아서 그래서 우연하게도 여행사도 하게 됐습니다. 정기론 씨는 앞으로 여행사 본연의 업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60만여 명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데
한국관광공사와 일본 국토성과는 이미 얘기가 끝난 상태라고 하는군요. 이번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조만간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게 되겠죠. 중국 동포들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정기론 씨. 고마워하는 동포들이 늘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와이프가 여기 F4를 넘기는데 처음에 택배 받았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가 와서 말씀하니까 그러면 내가 좀 알아보겠다 하면서 그래 알아보던 게 이튿날에 됐어요. 하여튼 뭐 큰 소리도 안 치고 진지하게 사업을 전개하는데 거기에 나도 감동받았어요. 자율방범제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고 이렇게 교포들을 위해서 묵묵히 뒤에서 이제 출입국 관련에 대해 가지고 그런 일을 많이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식품 도매하고 있는데요. 전 사장님도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법률적이나 횡단보도 문화횡단 안 되죠, 당연히. 전 사장님한테서 또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정기론 씨가 한민족 신문을 발행하고 여행사를 운영하는 건 그래도 수입을 가져다 주는 일. 한마디로 돈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정기론 씨가 중국 동포타운 대림동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일. 매월 세 번째 주 일요일 대림역 앞에 가면 이런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중국 동포타운을 가득 메우는 아리랑 연주. 음악이 흐르자 여기저기 바쁘게 걸어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공연을 하는 이 예술단은 중국 동포 예술인 46명으로 이루어진 한민족 음악동호회라는 단체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예술단을 조직하고 후원하는 일을 바로 정기론 씨가 맡고 있습니다. 정기론 씨가 바쁜 중에도 매월 한 번씩 대림역에서 공연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군요. 또 그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느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신문을 갖고 있고 좀 활동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각 구청이나 시청에 다니면서 이런 장소를 마련하는데 많이 지금 노력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민족 음악동호회라고 제가 조직해서 활동을 하는데 주로 이거는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를 위주로 하는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보다 자기 재능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또 동포들이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도 자기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동포 사회가 이렇게 단합된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네, 정기론 씨가 쌈짓돈을 털어서 한 달에 한 번 공연을 펼치는 이유는 한국인들에게 중국 동포들의 인생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한국인들을 위로하고 한국인과 중국 동포들이 더불어 함께 잘 살자는 노력이죠. 물론 동포 사회에 단합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라며 노래하는 중국 동포 예술인들. 누구라도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저녁 지하철 대림역에 가시면 중국 동포들의 연주와 노래, 흥겨운 춤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때 무대 뒤편에서 온갖 심부림을 다하는 사람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한민족 음악동호회 색소폰 담당 이광수 씨, 노래하는 김옥분 씨,
그리고 단장 이승용 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악단이나 우리 예술단은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합니다. 투자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우리 예술단이나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많이 밀어주고 있지요. 건물도 자기가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정기돈 사장님이 만들었어요. 저 공연을. 그래서 이제 그 대림역하고 장기적으로 공연을 하게. 작년 한 달도 안 뺏겨놓고 계속 했어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박수를 칠 때 우리도 서울의 시민이구나, 대한민국의 국민이구나,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저 사장님은 아주 고맙습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키워주시고 우리들이 무대에서 중국 동포들이 산다는 것만 해도 속으로, 마음속으로 우러나온 말 감사합니다. 은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들이 늘었고 이웃치면서 울어도 이승용 단장이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부릅니다. 중국 동포의 노래 속에는 중국 동포들의 아픔이 묻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고단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의 희망이 있기에 노래는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 동포 예술인들이 무대 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 동포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당당히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국 동포타운에 살고 있는 전기룬 씨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전기룬 씨는 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중국 동포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걸까요? 중국 흑룡강성을 가로지르는 송화강. 정기룬 씨는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송화강을 벗삼아 자랐죠. 형제는 3남 2녀. 어릴 적부터 한민족의 혼과 뿌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고향은 함경도. 하지만 일찍 돌아가셔서 자세한 건 듣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학 졸업 후 학교 선생도 했고 기자도 했죠. 한국에 오기 전에도 특별히 우리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국 동포 정기룬 씨가 고국당 한국에 온 것은 95년. 그의 나이 35살 때의 일입니다. 처음엔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지만 기자 일을 했던 그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사진 쪽으로 옮겼고 2000년도부터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 정답은 신문이었죠. 당시에 신문을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같이 신문사에 근무하면서 일을 하다가 나도 2008년부터는 아마도 제가 하는 게 좀 낫겠다. 그래야 중국하고 한국에 교류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제 중국 출신이 해야만이 동포들이 아픈 사정도 알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직접 한민족 신문이라고 제가 창간했습니다. 정기룬 씨는 2008년에 한민족 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정기룬 씨가 한민족 신문을 발간하면서 가장 많이 실었던 기사는 중국 동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비자에 대해 궁금해하면 비자 발급받는 방법을 실었고, 건강 때문에 고민하면
건강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다 한국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정기룬 씨는 재외동포비자 F4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조금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뭐가 이래? 왜 그러세요, 전 사장님? 다들 재외 동포 비자 발급받았죠? 그럼요, 사장님. 그 재외 동포 비자는 우리 중국 동포들이 얼마나 기다렸던 비자인데 당연히 받았죠. 근데 사장님 표정이 왜 그래요? 누구보다 F4 비자 기다리셨잖아요. 근데 뭐 잘못됐나요? 다들 재외 동포 비자 좀 꺼내보세요. 왜什么? 뭐 잘못됐어요? 꺼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고소 신고증. 그 밑에는 제 생년월일하고 외국인 등록번호. 맞아요. 그럼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남자는 O로 시작하고 여자는 6으로 시작하잖아요. 아니. 그 밑에 말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냐고요? 이름이요? 이 뭐지? 저 신분증 며칠 전에 나와서 자세히 안 봤는데 제 이름을 중국식 발음으로 그대로 적었는데요? 아니, 나도 그래요. 근데 나는 뭐 이상하다 싶었지만 뭐 원래 이런 거구나 해서 가만히 있어줘.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나도 내 이름이 전기룬이잖아요. 근데 내 이름이 이상하다니까요. 뭐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세요, 사장님? 주인. 그러니까 내 이름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대체. 제 이름은 한국식으로 하면 전길운이고 중국식으로 하면 취엔지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취엔이라는 성씨도 없고 또 저는 고집부려서 우리 한글이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식으로 하면 제 전자를 최이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우수성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좀 의심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되는지 우리 민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지 정부에서 해야 되는지 또는 학자들이 해야 되는지도 지금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정기룬 씨는 왜 한민족이 우리 한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그런 거라고 말렸지만 국적불명의 취엔지윈으로 살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법인 등기소부터 찾아갑니다. 여기가 법인 등기하는 데 맞습니까? 예. 법인 등기하려고요? 예. 제가 중국 동포인데 법인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름 적고 주소, 연락처,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 번호 좀 적어주세요. 예. 한글 말고 외국어로 적으세요. 영어 있잖아요. 외국인 등록증에 적힌 영어 이름 있죠? 그건 제 이름이 아닌데요. 안 그래도 외국인 등록증에 적힌 내 이름을 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입니다. 잘못돼요? 뭐가 잘못됐단 거죠? 아니, 난 취인주인이 아닙니다. 나 이런 사람 모릅니다. 난 전기룬이에요. 이거 뭐라는 건지. 중국 동포면 외국인 맞잖아요. 중국 외국인이 어떻게 한글 이름을 쓰려고 그러세요? 우리 중국 동포들은 중국에서도 한글을 써왔습니다. 타국에 살면서도 우리 말과 글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고국에 와서 한글 이름을 쓸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듣고 보니까 틀린 말도 아니네. 난 꼭 한글 이름을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름은요, 등기소에서 이럴 게 아니라 법원으로 가보세요. 법원이요? 법원에 가면 한글 이름으로 바꿔줍니까?
정기론 씨는 곧바로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갑니다. 대법원에서도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해했습니다. 그때 정기론 씨가 강하게 따집니다. 난 전기룬이란 말입니다. 취앤지윈이 아닙니다. 한글 이름 쓰겠다는데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대법원 법원 민원실에선 가정법원에 가서 개명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했고, 전기룬 씨는 또다시 가정법원을 찾았지만 이번에도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전기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제 뿔입니다. 혼이고 정신이에요. 이름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반드시 제 이름을 찾을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다시 법인 등기소를 찾아갑니다. 아이, 왜 또 오셨어요? 예. 전부 다 어딜 가도 제 한글 이름 찾아주지 않아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한글 이름을 갖고 싶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민족이 왜 이상한 이름을 가집니까? 아유, 이 정기론 씨 참 대단한 분이시네요.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소 직원들이 급히 모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유 축하드립니다, 정기룬 씨. 어떻게 제 한글 이름을 쓸 수 있는 건가요? 한글까지는 아니고요. 한글 이름 전기룬의 영문 표기는 같이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글 이름에 전기룬에 해당하는 영문 표기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럼 전기룬이라는 한자, 중국식 발음 말고 전기룬에 해당하는 한자도 같이 쓰게 해주세요. 예.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기룬 씨는 법인 등기 서류에 취앤지윈이라는 중국식 이름 대신 전길운이라는 한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내친 김에 외국적 동포 거소 신고증에도 한글 이름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전기룬 씨는 발품을 팔아야 하고 간혹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얼굴이면서 혼이고 정신입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 한글 이름을 찾는 일은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얼굴을 포기하고 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전기룬 씨, 또다시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하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가서 제가 얘기했더니 법무부에서는 그런 이름을 써줄 수 없다. 그래서 또 등기소, 법원에까지 찾아가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분이 등기소에다가 연락해줬어요. 자기 아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찾아가라. 그래서 그때 찾아갔더니 그쪽에서도 이런 방법을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또 법무부에 찾아가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데 이런 거 해줄 수 없냐. 그랬더니 법무부에 아는 분이 그러면 자료를 알려주겠다고 해서 자료를 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던 걸 나중에 법무부에서 제안해갖고 현재는 법제처에 들어가면 법제처의 양식에 한글 이름을 하단에 변기하는 게 있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자존심까지 상한 적도 많았지만 정기룬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룬 씨, 한글 이름 석자 선명하게 박혀있는 신분증을 자신있게 보여주네요. 역사가 있는 신분증인데 이 신분증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2년 반 동안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한테 한글을 전수하고 이런 분들한테 상이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은 고사하고 거기에 한글 이름도 안 써줘서 제가 법원에까지 찾아가서 겨우
하고 또 법무부에 가서 법무부의 담당관들하고 상의해서 겨우 2년 반 동안 노력한 끝에 한글 이름을 변기를 하는 조건으로 지금 등록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당당히 신분증을 제시하는 정기론 씨. 그의 신분증에는 선명한 한글로 전길운이라 적혀 있습니다. 한글 이름을 갖기 위해 노력했던 정기론 씨. 그의 우리 이름 찾기 노력은 또 있습니다. 이번엔 은행 통장에 적힌 이름입니다. 고객님. 181번 고객님. 잠깐 잠깐 오십시오. 신분카드 없어요. 184번 고객님. 2번 잠깐 오십시오. 181번 고객님. 중국 동포타운 안에 있는 한 은행입니다. 은행을 찾은 정기론 씨가 당당하게 통장을 제출합니다. 현재 그의 통장에는 선명하게 한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군요. 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일단 한글 이름을 변기한 다음에 다시 금융감독원에 찾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도 못 하시냐고 했더니 그분도 좀 거기에서 느낌이 달랐었는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현재 은행권에도 이미 다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은행마다 다니면서 진짜로 해주는지 확인해봤더니 그런 정책이 내려온 게 없어서 우리가 못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어느 분이 통지를 다 했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칭찬도 해주시고 고맙다는 인사도 해줘서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정기룬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선은행에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고, 이제 중국 동포들도 원하기만 하면 한글 이름으로 된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한은행 대림동 지점 부지점장 홍영석 씨입니다. 그전에는 그 거소증을 가지고 오시더라도 밑에 한글이 표기는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진짜 한글이 표기가 되기 시작했고, 그 표기된 한글과 그 여권상의 의미 동일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한글명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그렇게 바뀌었죠. 결국은 이렇게 저기 한글 표기를 바꾸게 된 것도 이제 우리 정기론 사장님께서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저기 중국 교포나 이런 중국인들이 영문명 그 아래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글로 통장을 한글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게 됐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정기론 씨 혼자만의 노력으로 중국 동포들의 통장 이름이 한글로 바뀌고 신분증에 한글 이름이 적힌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기론 씨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잘못을 바로잡은 것은 사실이고, 그 때문에 한글 이름이 사용하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기론 씨, 앞으로 할 일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군요. 제가 한자를 변기하면서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꼭 폰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폰을 쓰려고 하니까 저는 정가거든요. 그래서 정선이라고 써놓으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에 제가 살고 있는 대림동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관할 법원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정해 놓은 거 있어요. 폰은 6가지로 지정했는데 하나는 한양,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 양천 6개 중에서 골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부모나 조상들 다 버려야 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도 좀 짚인 데가 있는데 그대로 그러면 접수하겠다고 해서 접수를 받았어요. 근데 아직 허가는 안 나왔어요. 앞으로는 본관을 바로잡겠다는 정기론 씨. 정기론 씨의 바로잡는 노력, 이제 끝일까요? 아닙니다. 정기론 씨가 찾아간 곳, 이번엔 대림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예전에 동사무소인데 전기룬 씨, 대림동 주민자치센터에는 무슨 일로 찾아갔을까요? 주민자치센터로 가려면 중국 동포타운을 거쳐야 하는데 바쁘게 걸어가던 전기룬 씨가 길에서 잠시 멈춥니다. 지금 현재 대림동에, 다만 여기에 좀 아쉬운 점이라면 중국 동포들이 주말마다 모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담배꽁초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버리는 이것도 빨리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놨는데 이것도 길거리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쓰레기들. 주말이 지나면 중국 동포타운은 마치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합니다. 중국 동포타운이 더럽다는 것은 이곳에 사는 중국 동포들도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포들도 한국 사회와 소통을 하자. 한국 사람이 하는데도 우리가 문화적이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 문화를 따라가자. 한국에서 하려면 그래야 많이 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교통 질서는 이제 우리가 전철을 타든가 하면 이제 카드를 딱 찍고 예, 그 교육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교육, 그런 거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해바라기 껍질, 뭐 담배꽁초 그런 것도 우리가 자절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지갑에 엿다가 예, 쓰레기에 버리고. 우리 중국 동포들이 뭐 산만해요. 담배꽁초를 막 버린다든가 큰 길을 걷는다든가 이런 진짜 이건 최하의 그런 것이고 안타깝게 생각해요.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느끼고 있어요. 중국 동포타운이 더럽다는 것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일. 중국 동포타운 안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청 대림이동주민센터 행정팀 김종만 팀장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깜짝 놀랐다고 털어놓습니다. 저도 이제 온 지 이제 좀 됐는데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잖아요. 서울이잖아요. 서울이라는 데가 정말 이런 데도 있구나. 뭐 담배꽁초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일반 생활 쓰레기를 지금은 이제 다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그 요일을 지켜서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냥 규격 봉투가 아닌 일반 그 슈퍼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투를에다가 거기에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음식물부터 해가지고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다 해가지고 마구 버리니까 어떤 데는 뭐 한 차가 나온 골목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한 곳에 우리 1톤 차로 한 차. 제가 까무러쳤습니다. 진짜 그걸 보고 세상에 서울에가 이런 동네가 있구나. 매일 중국 동포타운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쓰레기들. 분리수거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전기룬 씨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겁니다. 주민센터 직원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고마울 수는 없었겠죠. 우리 전기룬 사장님은 진짜 우리 그 조선족이나 내국인이나 자기 몸을 헌신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억지로 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눈에 띄니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동포들한테 많은 그 우리 내국인의 어떤 규정 같은 걸 알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제가 얘기해서 이렇게 공지사항 같은 것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은 지금 신문사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 신문에다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게재해 주시고 그런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전기룬 씨와 뜻을 같이 하는 중국 동포들이 움직이자 중국 동포타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담배꽁초가 놓여있던 자리엔 쓰레기통이 자리 잡았고 비닐봉투들이 산을 이루고 있던 곳에는 예쁜 화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쓰레기통이 지금 새로 났는데 이거는 지난해 가을부터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가을에 하도 여기 중국 동포들이 또 내국인들을 같이 하다가 쓰레기 담배꽁초를 막 아무데나 버리고 좀 어지럽기 때문에 이 단지로 해서 쓰레기 담배꽁초 버리는 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화단도 전에는 화단이 없었습니다. 여기다 쓰레기를 밤중이면 나와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화단을 설치해 놓은 거였어요. 여기 지금 제일 1차적으로는 구청하고도 했지만 여기
이 지역이 대림 이동에 전국에서 중국 동포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대림동이기 때문에 대림 이동의 주민센터에서 시작해서 화단도 만들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 또 현재는 이 쓰레기통들도 중국 동포 단체들에 하나씩 나눠주고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 신문에서는 매번 분리수거 제대로 하는 방법이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동포타운의 쓰레기는 눈에 띄게 줄었죠. 분리수거며 음식물 분리수거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 대림이동 주민센터 행정팀 김종만 팀장입니다. 정기훈 사장님께서 우리가 홍보한 내용 중에는 그 중국 간짜채로 해가지고 일반 쓰레기 종량제로 버리는 방법,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규정대로 버리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그 식당 같은 데는 또 별도로 또 그 통 용기를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아주 세심하게 전화번호까지 다 그렇게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신문에다 게재를 해주는 것 굉장히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다문화하고 내국인들하고 같은 이제 그 행사를 했었습니다. 노래 자랑하고 뭐 음식 나눠 먹기 그 행사를 새마을지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그 행사에 정기훈 그 사장님께서 이런 행사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전 사장님. 얼마 전에 신문에 분리수거하는 방법 내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요, 뭐. 여기 좀 앉으세요. 예. 차도 좀 드시고. 아이, 고맙습니다. 자. 맛있네요. 자, 제가 주민센터에 온 이유는 조만간 아예 중국 동포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좀 시킬까 해서요. 교육이요? 어떤 걸? 기초 질서 같은 거요. 무단 횡단 안 하기, 침 함부로 뱉지 말기, 뭐 이런 거.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참, 전 사장님이 이렇게 다 알아서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전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살려면 지킬 것부터 먼저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전 사장님은 정말 그 중국 동포들을 사랑하는 분이시네요. 원래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의무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 사장님, 최근에 한국으로 귀화하지 않으셨어요? 예, 한국으로 귀화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나왔고요. 그럼 그 자동으로 한글 이름도 갖게 됐는데 뭐하러? 아직 이런 일을 하느냐? 전 이제 한국 사람으로 귀화해서 한국인이 됐지만 앞으로도 한국인하고 중국 동포들이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할 거고요. 그게 제 일입니다. 정기론 씨는 지난 3월 초 중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질서와 관련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 강의실을 가득 메운 중국 동포들 앞에서 정기론 씨는 자신감을 가지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자리는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3월 9일이죠. 3월 9일이요? 네. 네. 그럼 어제는 무슨 날이에요? 38분해절. 38분해절? 그럼 38분해절이란 게 뭐예요?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국제 여성의 날. 자, 그러면 제가 국제 여성의 날이라고 했는데 진짜 국제 여성의 날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38절 하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38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정확히 대답해 줄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신은 뭐. 강의 첫날엔 38 부녀절과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선 횡단보도 함부로 건너지 않기, 지하철 티켓 제대로 사용하기, 분리수거 잘하는 법과 같은 질서 교육이 이루어지겠죠. 네, 제가 이제 여지껏 힘으로 해왔다면 이제는 힘보다도 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또 중국 동포들이 교육을 받아야만이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전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현재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미 공간을 마련해 놓고 지금 매주 일요일마다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데 여기에는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교육도 있고 또 정치적이나 역사적인 교육도 하고 동포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이런 교육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중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서 교육이 정착이 되고 중국 동포들이 한국의 질서를 제대로 지킨다면 중국 동포타운은 지금보다 훨씬 깨끗해지고 사람 살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 중국 동포들은 대림동에 2만 3천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이면 여기 대림동에 찾아오는 중국 동포들이 5만 명을 넘고 있고 저 많게는 거의 7, 8만 명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림역 몇 번 출구에 어떤 게 모여 있는지 중국 동포들이 찾아오는 길은 대림동 2호선으로 말하면 8번 출구 쪽으로 해서 조금은 깨끗해진 중국 동포타운 길거리. 중국 동포타운에는 수많은 중국 동포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건 무슨 요리예요? 갈비 요리야. 돼지갈비. 예. 중국에서도 이렇게 먹어요? 예. 한국식이랑 어떻게 다른지 조리법이? 한국식은 찜을 해서 드시잖아요. 우리는 거의 다 볶아서 먹어요. 뭐뭐 넣고 볶아요? 양파랑 당근이랑 피망이랑 조금 야채 넣고, 예, 그냥 찜처럼 해서 드세요. 아주 빨리빨리 하시네, 진짜. 네. 중국 동포들이 좋아하는 요리가 맛있게 익어갑니다. 이곳 중국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중국 동포들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이며 직원들까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중국 동포들이죠. 할빈요. 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고? 10년 넘었어요. 이정화. 처음에는 뭐 돈 벌러 온다고 왔지요. 친척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한국이 따뜻하고 기온차도 있고, 이제 생활 문화도 좋고, 모든 밤에서 좋아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좀 서먹서먹하다 할까, 타국 땅이라. 좀 힘도 많이 들지요. 그렇지만 살면서 점점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나고. 중국 식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 가족 단위 아니면 친구들 수십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식탁은 서울에서 일하는 일가족 20명이 모여 식사 중인데 보아하니 이분들 역시 전부 중국 동포들입니다. 여기 둘째 아주버님, 둘째 형님이요, 셋째 형님이요, 신우 막내 신우요. 집안 형제 모임이에요. 집안 형제 모임이에요. 아 그냥 예.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얼굴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형제들 건강을 위하여. 푸짐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푸짐하게 먹어요. 네. 남으면요 또 싸가요. 집에 가서 또 먹어요. 한국에서 어디 사세요? 다 어디쯤? 서울 뭐 여기 남구로요. 서울 인천. 인천. 네. 영등포요. 인천이요. 인천이요. 우리 신대방이요. 저도 신대방에 삽니다. 영등포.
한 달에요. 생일 있으면 또 모이고, 그럼 생일 없으면 또 가족 모이면 또 모이고 그래요. 네.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두 번만 얼굴 보는 거예요. 대림에서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대림에서 원래 먹던 음식이기 때문에. 옛날에 한쪽에선 중국말로 건배를 하고 또 다른 식탁에서는 중국 동포들이 한 주일의 피로를 풀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타운의 음식점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중국 동포들이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은 전화기를 구입하기 위해 가게를 찾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요? 하고 싶은 모델 있어요? 근데 요즘 어떤 좀 좋는가? 뭐 요금제 어느 정도 쓰세요? 그냥 사람 좀 편안하게. 그냥 중국 사람한테 편안한 거. 편안한 거? 편안한 건 요즘에 뭐 갤럭시 4나 노트 3나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요거도 걔도 요즘 새로 나온 모델. 근데 요즘에는 요금이 기본이 한 69,000원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냥 한 달에 요금 기본적으로 15만 원, 또 20만 원인데. 그러면 충분한데. 중국 동포타운에 휴대전화 가게와 전화카드를 판매하는 곳이 많은 건 아무래도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크기 때문이겠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이 남자분은 대림동 중국 동포타운 덕분에 꿈을 이루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환전소하고 핸드폰요. 핸드폰 가게요? 네.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2년 정도? 어디서 오셨고요? 팔빈에서요. 성함이요? 한자, 천자, 숫자네. 그러면은 여기 휴대폰 가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왜 이 업종을 선택하신 거예요? 돈 된다니까 다 하는 거죠, 뭐. 어때요? 장사는 잘 돼요? 괜찮아요, 그래도. 대림동에 온 지 한 6년? 6년 정도 됐죠. 동포가 많잖아요. 하루에 주말 같은 데는 한 20만 명 유동인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뭐 동포들이 많으니까 뭐 장사도 잘 되고 술 먹으러 어차피 이쪽으로 오잖아요. 모이려고. 동창 모임이나 다 거의 다 대림동이에요. 중국 동포타운에도 하루해가 저물고 식당 일을 마무리하는 이 아저씨. 흥룡강성 아성에서 온 이정률 씨입니다. 지금 요 가게 현지는 지금 한 1년 좀 넘었고요. 예, 무슨 꼬보로라든가 뭐香辣大虾라든가 란싱괄 예, 뭐 등등 해가지고 요 대림동에 우리 중국 교포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 그래서 이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장사 잘 돼요? 뭐 그냥 뭐 꾸준해요. 예.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한국 생활 만족이지요. 모든 면에서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이제 중국보다 좀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 있는 데는 매우 만족이에요. 중국 동포타운엔 중국 동포들의 꿈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루해가 저물고 조금씩 어둠이 찾아오면 중국 동포타운 외곽에 있는 자그마한 공원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335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나온 중국 동포들이죠. 운동 신체 단련하느라고요. 했는 지는 오래됐어요. 한 몇 년 됐어요. 보통 저녁으로 많이 하죠. 낮으로도 모여가지고 놀고. 이렇게 하면 신체 건강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도 잘 나고, 첫째 하나는 엄마 이 언니들하고 노니까 화목도 되고 너무 좋은 거래요. 저도 운동하고 있어요. 이래 개월하잖아요. 자주 해요. 우리 여름 해요. 이제 날 따심어요. 저녁에 그저 8시부터 한 10시까지. 몸 건강에 좋죠. 기분도 좋고 팔다리 뭐 다 운동도 다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6가지 이어지는 구호에 발을 맞춥니다. 둘씩 짝을 이루자 자연스레 울려 퍼지는 음악. 네, 중국 동포들이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웃으면서 합시다.
동포들이 춤을 춥니다. 팔과 다리로는 스텝을 밟고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조금씩 빨라지는 움직임들. 이들의 춤 사이에 하루의 피로가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 중국을 떠나 고국 한국 땅에 정착한 중국 동포들. 그들은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내일 다시 새로운 날갯짓을 할 겁니다. 在人间。 就是这大林洞，大林洞的中央市场。 中央市场啊，这中央市场的，中央市场啊，这个中央市场的。你为什么要上那什么大林洞了？ 또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중국 동포타운에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중국 동포타운엔 오늘도 변함없이 중국 동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안엔 중국 동포들의 꿈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타운 1번지에 가시면 전기론 씨도 만나게 될 겁니다. 대림동이 변하면 전국이 변한다. 동포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동을 꼭 변화를 시켜서 전국에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월 7일로 해서 7일부로 해서 주민등록증을 지금 변경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저 혼자는 한글로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려는 일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동포들이한테 어떤 편의를 줄 수 있는가, 또 동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혼자 한글 이름을 원하려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거고, 내가 정말 동포라는 것을 인정받았을 때 이 동포들이 국가에 대해서 공헌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과 중국 동포를 너무나 사랑하는 전기론 씨. 그는 중국 동포타운이 움직이면 한국에 사는 중국 동포들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기론 씨는 오늘도 움직입니다. 중국 동포타운 1번지 대림동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경쾌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타운에도 춘삼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기획 이재원,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장찬희, 기술 이진세, 글 구성 서영희, 제작 박주현, 해설 윤동기. KBS 한민족 방송 연중 기획. 이제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3부 중국 동포타운 1번지 전기론을 보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파 972kHz, 단파 6015kHz, 한민족 네트워크 채널 KBS 한민족 제1방송입니다.